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의 작은 방 큰 토크의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규모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 꼰대 소리를 들을까 봐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아주 젊은 분들 보면 자동으로 기분이 좋아서 저는 좋게 하는데 이 짝사랑인가 봐요. 어떡할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 다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통이 부족하다, 예. 불통이다 이런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집무실 뒤에 보면은 아예 일자리 대통령, 본인이 일자리 위원장까지 맡았거든요. 상호판 있잖아요. 일자리 위원장을 맡았는데 일자리가 점점 줄고 젊은이들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패다.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처럼 하시면 네. 계속 일자리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일자리를 내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인을 도와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신이 나서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늘리면은 거기 다 일자리가 그냥 생기잖아요. 홍준표 씨는 왜 그래요?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는데 어떠십니까? 홍 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사람이 좀 직선적이고 네. 또 이야기를 막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리는 점이 있나 봅니다. 좀 말려보시지 그러셨어요. 친하시잖아요. 예, 저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둘이 있을 때 네. 그거 조금 조심해서 하자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지, 그죠? 네. 조금씩은 완화되긴 하지만은 사람 스타일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거 치러야 되는 후보들 입장에서 좀 곤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또 장점도 있으니까요. 말 자체를 짧게 네. 그러면서도 아주 전곡을 팍팍 찌르는데 그런 걸 보고 시원하다는 사람도 또 있어요. 본인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후보님도 말씀하시는 수위가 꽤 높으시잖아요. 직설적이시고. 저는 그래도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직설적인 편이셔서 예. 근데 댓글이 이런 게 달렸어요. 예. 문수영 미안한데 준표 형이 워낙 원탑이라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지금 이 당에 들어온 지가 24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절대로 당은 옮기지 않는다. 네. 왜 안 옮기느냐? 저는 이 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늘 감옥에 가거나 수배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이랬는데 이 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3번 하고 도지사도 2번 하고 이렇게 제 혼자 할 수 없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봉사할 기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어렵다.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네. 원래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글쎄요. 네, 후보님. 태극기 집회 참여하셨던 모습. 그렇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안보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사인인 최순실 씨가 볼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중요하게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않습니까? 지금 드루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 가야 되나요? 서류를 직접 보게 해준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드루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선에도 관계를 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점 그런 점에서 김경수 의원이나 많이 관계되는 게 있잖아요. 최순실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범죄적인 행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탄핵한다 이런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드루킹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네.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의견은 그렇다 하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태극기 집회를 요즘은 가시나요? 요즘 태극기 집회는 뭐 별로 좀 약하고요. 앞으로는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 아직 앞으로 후보님. 또 제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는데 네. 태극기 집회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 봐요. 뭐 촛불 집회도 가는데 태극기 집회도 갈 수 있고 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태극기 집회 자체는 마치 불순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불순하다고 저희가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제 젊은 층들과 의견이 좀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후보님을 털어봤자 119 외에는 다른 비리가 없어서 저그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9 때문에 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19 말고 욕먹는 게 별로 없어요. 딴 사람 미투도 있고 뭐 선거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뭐 감옥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저는 뭐 119 정도 욕먹는 거는 뭐 서로 오해로부터 빚어진 것이지 서로 뭐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한 400군데가 있는데 지금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확실하게 바로 도장을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세금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을 공무원들이 질질 끌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께 따로따로 영상 편지를 한번 쓰시면. 박원순 시장 시정에 7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서울시를 쭉 다녀보면은 너무 어려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분들 벗겨드려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때 미세먼지가 줄어들다가 지금 시장님 되고 난 다음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제대로 해결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400개 넘는 곳에 원성투성입니다. 또 도로교통 너무 막힙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너무 주변에 시민운동권 출신들만 많이 채용을 해서 문제도 많고 비리도 많고 공무원 청렴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님 정치권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벤처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하신 분, 그리고 의사로서도 잘 생활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정치라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럴수록 저는 보다 더 겸허하게 기성정치는 왜 이렇게 잘못되었느냐, 많은 성찰과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매우 복잡합니다. 행정이 그렇게 아무나 그냥 시작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는 약간의 경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정치인으로서도 앞으로 크게 성공하시겠지만 특히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도 보다 더 주변의 전문가들 말씀 많이 듣고 훌륭하게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은 진심을 다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더 뜨겁게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